어느 날 지병으로 사망해버린 조선의 왕을 쥐락펴락하고 있던 최고 권력가 영의정 조학주는 능력 없는 왕과 사대부층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참한 전란이 두 번이나 이 땅을 휩쓸었어. 왜 우리가 그리 무기력하게 당했는지 아시오? 입으로만 나불대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허약한 유림이 이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이요. 또 전란 때처럼 탁상에 앉아 시시비만 가리고 있을 것인가? 조학주는 왕의 아들 세자를 견제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략을 펼칩니다. 그 계략은 바로 왕의 아이를 가진 딸이 출산하기 전까진 죽은 왕을 살려내서라도 세자의 왕위 승계를 막을 생각인 거죠. 새로운 세자조화가 태어날 때까지 전하께서 마실 것 먹을 것 부족함 없이 잘 모셔야 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조학주는 왕의 할아버지가 되고 조학주의 딸은 왕의 어머니가 되는 셈이니 그토록 탐하던 왕권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조선 제1의 권력가가 되는 거죠. 조학주는 의원 이승희를 시켜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생사초로 왕을 살려냅니다. 하지만 이 생사초로 살아난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고 이성을 잃은 채 인육만을 탐하는 악마, 일명 좀비가 됩니다. 왕의 첫 번째 희생양은 이승희 의원을 따라 동네에서 온 한 소년. 이 소년은 왕에게 뜯어먹히고 소년의 시신은 이승희 의원과 함께 처참한 몰골로 고향으로 귀환합니다. 장례 준비를 하거라. 한편 이 마을의 영신이라는 사람은 기근으로 굶어가던 마을 주민들을 위해 소년의 시체를 사슴으로 속이고 요리해 마을 사람들에게 먹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슴 한 마리 잡아왔다. 하지만 이건 사슴 고기가 아닌 좀비가 된 왕에게 뜯어먹혔던 소년의 시체. 의녀 서비는 이 고기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을 먹어? 다 함께 굶어 죽자. 그딴 생각으로 살았다면 동네성 사람들 벌써 반은 굶어 죽었어. 그 사람들 살린 건 배고픔에 굶주리다가 죽은 이웃들의 살과 뼈야. 이때부터 시작된 비극. 소년의 인육을 먹은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구역질을 하며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더니 살아남은 이들을 씹어먹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좀비처럼 말이죠. 이 좀비 사태에서 살아남은 의녀 서비는 소년의 시체를 요리했던 영신과 함께 좀비들을 의원 안에 가둬두고 되돌릴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편 며칠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아버지의 안위가 걱정되는 세자. 내 직접 아바마을 베어야겠다. 세자는 왕을 찾아가지만 조학주는 좀비가 된 왕의 상태를 보여주지 않으려 하고 우리 왜 그러서? 세자의 목에 칼을 들이밀 정도로 조학주의 권력은 강합니다. 세자는 조학주 가문을 끌어내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모를 일으키려고 하는데요. 그 계획은 사전에 조학주에게 발각됩니다. 당장 세자를 의금부로 압송하라. 세자의 목숨이 위험한 급박한 상황. 세자는 아버지의 약방일기의 기록이 누락됐다는 사실과 동네의 이승희 의원이라는 이름을 발견합니다. 자맹을 나가야겠다. 너와 나 단둘이 갈 것이다. 그렇게 세자는 동네를 향해 타이밍 좋게 자맹을 나갑니다. 몇 날 며칠을 걸려 겨우 도착했는데 의원 안에는 시체 더미가 가득합니다. 처음 보는 광경. 세자 이창은 이 좀비들을 보고는 대규모 살인이 일어난 것으로 착각하고 시체들을 모두 관아에 넘깁니다. 결국에는 저녁이 되자 좀비들은 모두 깨어나고 경상도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한편 조학주는 사라진 세자 이창을 잡기 위해 군사들을 내려보냅니다. 너희가 직접 가서 세자를 막아야 한다. 하지만 군사들과 함께 조학주 대감의 아들마저 이 사태에 휘말리고 아들의 시체를 본 조학주는 세자가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똑같이 갚아주겠어. 더욱 처참하게 죽여버리겠어. 조학주는 역모에 가담한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고 동네에는 세자를 잡아들일 군대를 더 파견합니다. 한편 좀비로 쑥대밭이 된 동네는 세자가 관리를 직접 시작하면서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세자는 이승희 의원의 일지를 찾아냅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엉골, 생사초, 그 풀에 죽은 사람을 되살린다.
이 일지 덕분에 세자는 아버지에 대한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죠. 조악조악 개비가 돌아가신 아바마께 생사초를 썼다. 저 병상일지와 은여가 그 사실을 증언해 줄 것이야. 안현대가 함께 갈 것이야. 조악주는 경상도 전체를 봉쇄하는 극단의 대처를 하는데요. 경상도 좀비의 북상을 막고 세자를 잡아들인다는 계획이죠. 궁지에 몰린 세자는 이젠 조악주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세자는 자신의 스승이자 전쟁 영웅 안현대감이 거주하는 경상도 상주로 향합니다. 세자 일행은 조악주의 군대와 싸우고 좀비들과 싸우며 우여곡절 끝에 안현대감을 만납니다. 안현대감은 세자의 스승이자 단 500의 군대로 3만 왜구를 물리친 전쟁 영웅입니다. 안현대감이 세자 편에 선다면 조정을 장악하는 일은 훨씬 쉬워지겠죠. 한편 조악주는 자신의 딸 개비조씨를 왕위에 올리고 권력을 다집니다. 왕의 아이를 가진 개비조씨는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사실 개비조씨는 임신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개비조씨는 아무도 모르게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거죠. 개비조씨는 자신의 거처에 임산부들을 모아놓고 임산부들의 출산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들이 출산을 할 때마다 아이와 그의 어머니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하죠. 다시 상주에서 안현대감을 만난 세자는 군사들을 훈련시켜 좀비들의 공격을 대비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밤이 다 지나도록 출몰하지 않는 좀비들. 그런데 해가 밝았을 때 멀리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 해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좀비 떼가 활동을 시작한 거죠.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킹덤 시즌 1이었습니다. 세자 이창의 무리에는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바로 인육요리사 영신이죠. 호랑이 잡는 특수부대 차코갑사의 일원이었던 걸로 추정되는데요. 소년의 시체를 사슴고기라고 속이고 사람들에게 먹인, 그러니까 좀비 확산의 원흉이지만은 그에게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는 그저 굶어 죽어가고 있던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던 것뿐이죠. 예인이 법돈이 따져가면서 그딴 생각으로 살았다면 동네성 사람들 벌써 반은 굶어 죽었어. 영신은 세자가 좀비들을 옮겼을 때 사형당할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좀비들을 불태우는 등 몸을 바치는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이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사람들을 공격할 겁니다. 제 말을 좀 믿어주십시오. 게다가 영신은 전투력도 굉장히 뛰어나죠. 전속력으로 달리는 좀비의 미간을 조총으로 정확하게 꿰뚫는 명사수 중의 명사수입니다. 하지만 영신에게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영신이라는 이름도 가짜, 그의 호패도 가짜였던 것. 영신이란 이름도 호패도 다 가짜입니다. 영신의 말로는 경상도 상주 출신이라고 하는데 안현대감이 3만 왜구를 격퇴한 기념비에 침을 뱉고 안현대감은 영신의 출신을 듣자마자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총을 잘 다루는구나. 차코군 출신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수망촌의 아이입니다. 안현대감이 영신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다. 자, 다음은 안현대감, 세자의 든든한 조력자죠. 3년 전에 전란에서 큰 공을 세운 전쟁 영웅입니다. 기념비에 따르면 안현대감은 500명의 군사로 3만의 왜군을 격퇴하는 아주 큰 공을 세웠는데요. 부하들 역시 수준급의 전투 실력을 소유하고 있죠. 안현대감이 조정으로 돌아와서 세자 편에 선다면은 권력의 힘이 크게 기울 거라고 경계를 받는데요. 그분이 움직이면 모든 유림과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조악주는 그가 결코 자신에게는 대적할 수 없다라는 듯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안현대감은 나라를 구했습니다. 세자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민심이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안현대감은 절대 내게 반기를 둘 수 없는 사람이다. 안현대감이 단 500의 군사로 3만의 왜군을 무찔렀다고 하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굉장히 믿기 힘든 공적인데요. 과연 이 안현대감의 공적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아직까진 시즌 1에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안현 대감마님도 간우들도 목을 베고 불에 태우고 능숙하게 그들을 처리했습니다. 역병 환자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 다음은 정말로 중요한 떡밥입니다. 안현대감은 세자 주변에 배신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밀칩니다. 저의 일행 중에 조학주 사람 있습니다. 이 세자의 일행 중 배신자는 과연 누구일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킹덤 시즌2에서는 밝혀질 수도 있겠습니다. 조학주의 딸이자 궁전인 개비조 씨는 지금까지는 왕의 아이를 가진 듯이 행동했습니다. 개비조 씨는 아이를 낳아서 권력을 유지할 속셈이었죠. 왕실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내가 낳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개비조 씨는 선체로 하혈을 하는 듯한 묘사도 있었고 그녀의 목욕신을 통해서 여지껏 임신한 척한 거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개비조 씨는 왕의 아이를 이미 유산한 지 오래. 개비조 씨는 임산부 숙소에 임산부들을 모아놓고 그들 중 하나가 아들을 낳으면은 자신의 아이로 삼을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아이가 나올 듯합니다. 사내 아이냐? 그건 아직. 앞으로 사내 아이일 때만 내게 알려라.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세자의 호위무사 무영의 부인은 세자의 최측금임에도 불구하고 개비조 씨가 마련한 임산부 숙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안전하게 말이죠. 남편이랑 여기 주인이랑 아는 사이래요? 남편이 세자전을 모시는 이기사인데 멀리 출장을 갔거든요. 여기엔 어떤 사연이 있을지 시즌2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학주가 경상도로 향하면서 정체불명의 상자가 등장합니다. 조금씩 이 상자가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이 상자 안에는 좀비가 있는 것 같은데 한양에서 온 좀비라면 아마도 왕일 확률이 높겠죠. 이 상자 안의 좀비로 조학주가 세자 측과 거래를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상자를 가지고 상주로 내려온 조학주. 그는 좀비의 습격을 막은 줄 알고 안심하던 세자 일행을 보더니 혼잣말을 합니다. 끝났다 생각하느냐? 그는 마치 원래부터 좀비의 습성을 꿰뚫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과연 조학주에게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 있을까요? 그는 좀비에 대한 정체를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킹덤 시즌1 줄거리 정리와 떡밥 정리였습니다. 리뷰영삼 채널에서는 킹덤 시리즈의 인물을 총정리하는 컨텐츠가 올라가니까요.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누르셔서 이것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이 부디 킹덤 시즌2 보기 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지금까지 리뷰영이었습니다.